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운 하락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2%가 넘는 내림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이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홀로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가 아닌 이제 중기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전업종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또 배트맨 일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으로 내일장을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장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올랐는데 또 우리 전문가님 넥타이에도 빨간색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오늘 안 올랐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약간 네. 시장이 양쪽 다 하락세가 나왔는데 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전문가님 넥타이 보고 넥타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착각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조금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볼 거고요. 오늘 월요일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부터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신 전화번호 누르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마찬가지로 적으신 다음에 문자 한 통 꾹 전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접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은 저희 문자로 샵 4989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라고 저에게 남겨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시청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링크 보내주세요라고 샵 4989번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좀 무료로 남겨보실 수 있는 카톡방도 많이들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금요일장에 이어서 기관이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홀로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물량을 내놓을 건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너무나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하락세가 나온 건지 일단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 오늘 시장 분석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이란과 미국에 대한 그 부분들, 전쟁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빠질 때쯤, 조정을 받을 때쯤 되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체적으로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사실 거래소의 웬만한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다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완성차부터 시작해 자동차 부품, 건설, 지주사, 증권, 은행, 보험, 철강, 기계, 조선, 그리고 화학, 제지, 통신, 유틸리티 섹터 뭐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부분들은 IT 쪽 섹터가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시장의 흐름들은 좀 더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쪽이 이거래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통 9월 달 정도부터 금융투자 쪽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누적으로 매수한 금액이 금융투자 쪽이 6조 원이 넘습니다. 단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금융투자 쪽은 들어오는데요.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약 한 1조 2,5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준다라면 참 좋은 건데, 그렇게 많이 받아주지를 못했죠. 개인 쪽에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언제 줄어드는지, 언제 그치는지, 그리고 이 물량을 외국인 쪽에서 얼마만큼 받아주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하락폭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중에 금융투자 쪽이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었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기관 쪽은 대부분 다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 물량을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주말인가요? 아마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20대 초반 젊은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본 게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이 갭투자, 부동산의 갭투자에 이어서 지금 주식도 빚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주식은 부동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방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래소 지수예요. 21선 자리 때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 시장이 21선 부근에 일단은 이탈을 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대에 갭이 하나가 있죠. 요 갭이 하나가 있고, 이 자리대를 지지가 되는지의 여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동성이 좀 구간이 들어간다라면 2100선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선물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해요. 지금 저점을 살짝 깼지만 21선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285포인트 정도?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는 그런 빌미를 좀 제공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란과 이 미국 쪽에 있어서의 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투심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굵직한 좀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전히 매수를 해야 될 섹터는 있고, 그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주도 섹터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조정 장세를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계속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들은 잘 포착을 하셔가지고 계속 담아가야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 시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하는지도 직접적으로 정재훈 전문가에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종목 접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분 한 분 지금 궁금증을 풀어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접수해 주신 분의 종목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694님의 종목 먼저 볼 건데요. 한화케미칼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일단 매수 가격 확인을 해보니까 18,700원, 그리고 비중은 40%라고 적어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봤더니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물론 매수가하고 얼마 차이는 나지 않지만 18,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 일단 한화케미칼이 왜 하락세가 나왔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오늘 담은 건 아니시겠죠? 일단 정재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한화케미칼을 어떻게 보셨어요? 제 관심 종목에는 냉정히 화학주는 전혀 없습니다. 화학주, 철강, 기계, 조선, 소위 말해서 산업재 쪽 섹터는 제 관심 종목에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조선 쪽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조선 쪽도 좀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그쪽보다는 기자재 쪽이 좀 더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한화케미칼 화학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지금 한화케미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태양광 쪽이 약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원료 쪽도 한 40%, 한 40-50% 정도 되네요. 30-40%, 기타가 있고요. 가공 쪽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태양광 쪽이 40%, 원료 쪽이 48%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성장이에요. 역성장을 기록을 했다가 올해는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개선됐고 올해도 약 한 2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당 자산가치 38,000원대죠. 한화케미칼처럼 저 PBR 종목군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한화케미칼을 18,700원에 40%를 매수하셨다라면 좀 시간을 많이 두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16,000원에서 23,000원 이 자리대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20,000원짜리대가 한 차례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1차 20,000원, 2차 23,000원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도 섹터는 아니에요. 한화케미칼이 주도 섹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에는 중국 쪽에서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이익의 규모를 상당히 크게 만들었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국 쪽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이 중국 쪽에 집중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급증은 힘들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00원, 2차 23,000원 그 정도를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 뭐 한 17,500원짜리 때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오늘도 그랬지만 이란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이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석유화학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님 의견처럼 이런 종목들은 좀 짧게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좀 짧게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란발 이슈나 이런 부분 정유 쪽이나 이런 쪽도 사실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이런 기업들도 장 초반에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시총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뭐 개별주들이에요. 뭐 훈구석유라든가 이런 가벼운 종목군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한화케미칼을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접근하는 거는 그다지 옳은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좀 이란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재현 전문위원의 의견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단기적인 전략을 잡아드렸으니까 손절가하고 목표가 참고하셔가지고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전략대로 행하신 다음에 잘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기가 들어서 그래서 좀 전화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기, 네, 목소리 좋으신데요. MC넥스를 샀어요, 선생님. 네네. 37,000원에 20%요. 네, MC넥스 37,000원에 20% 봐드릴게요. 네. 혹시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 3일 됐어요. 3일 되셨는데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갔는데 계속 못 그래도 뺐어요. 지금 조금 네. 정해주신 목표가가 있으신 거예요? 없어요, 그냥 했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재현 전문위원하고 한번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세요, 어머니. 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3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프로그램 잘 안 보시죠, 어머니? 네.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사신 거예요. 아, 너무 비싸게 사셨는데, 어머니? 매수하신 네.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이, 없어요. 에? 없어요. 그냥, 그냥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산 건 아니고요. 네. 좀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샀더니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자, 일단 어머니, MC넥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도 정확하게 모르시죠? 카메라 뭐 안경이래요. 카메라 모듈을 좀 만들고 있는데, 네. 이 MC넥스가 네. 카메라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휴대폰 쪽에 카메라 모듈 쪽도 만들지만, 네. 자율주행 자동차도 요즘에 보게 되면, 네. 후진할 때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네. 그 화면이 나오는데 그런 모듈까지도 만드는 회사예요, MC넥스가. 그러니까 네. 이제 테마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카메라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의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MC넥스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MC넥스가 참 좋아요. 네. 참 좋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네. 근데 어머님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네. 조금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머님이 보신 거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네.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우선 네. 21선짜리 때 깨지면 안 돼요. 이게 34,500원짜리 때 깨지면 안 되는데 네. 아마 좀 이슈적인 부분들은 내일부터 CES가 개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MC넥스도 한번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게 된다라면 네. 종목이 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제가 자리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 20%시니까 손절이 이거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네. 어머니 이거 제가 그냥 제 네. 판단에 내일 만약에 올라서 네. 매수가 위로 올라가거나 38,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어머니 그냥 분할로 좀 차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도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가 네. 너무 좀 비싸게 사셔가지고 이게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밀리면 3만 원대 초반짜리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자리대에서도 10% 이상 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어머니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좀 분할로 매도를 하시고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 네. 그러면 지금 종목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어머니 전화를 주셨으니까 네. 그런 종목군들 한번 봐보시는데 어떤 종목을 보냐면 네. 어머니 기침 감기약 드시고요. 네. 자, LOT 백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어머니. 네. LOT 백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9,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눌림을 주잖아요. 네.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군들은 사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종목 좀 보세요. 네. 그럼 MC넥스는 그럼 내일 매도할게요. 예, MC넥스는 어머니 너무 비싸게 사셨으니까 네. 그냥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시고 네. 안전한 종목군들 좀 보세요, 어머니.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이번 주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가 회복이 된다면은 그때 매수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분할로 꼭 빠져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연락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로 지금 다시 한번 좀 고지를 해드릴게요. 전화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02-3153-2611번, 2612번 이렇게 2대 전화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빠르게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과 바로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예,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93,500원의 비중 20%. 93,500원에 20%면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네. 장중 누수가 임상 3-2를 3, 4월에 그 회사에서 다시 호정 제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게요. 나와 있네요. 당뇨병성 치료제 예. 임상 3상에 착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 3상을 시작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예. 이 부분들은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3상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들이 임상 3상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주요 이슈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뭐 프로토콜의 90%가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임상 관련해서는 뭐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이걸 장기 투자로 보셨겠네요? 맞나요? 중기로 보고 투자하는 거죠. 중기라 하면 얼마나 기간을 보고 계신 거죠? 한 5, 6개월죠. 예? 한 5, 6개월. 5, 6개월이요? 예. 임상 관련해 갖고 이게 완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보통 연 단위는 넘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헬릭스미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살죠? 예.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장기 투자 형태로 봐야 돼요. 예. 지금 6개월 정도 글쎄요. 헬릭스미스를 6개월을 보고 매수를 했다? 저는 만약에 저라면 전 헬릭스미스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임상 3상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 3상에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예. 지극히. 몇천 개 제약회사에서 해갖고 한두 개 성공할까 말까예요. 예. 그게 임상 3상이거든요. 예. 물론 되면 대박이겠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요거 빠졌던 게 왜 빠진 건지는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시장 탓 아니겠습니까? 이거 임상 실패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예, 그걸 알죠. 예. 예, 요거 그 부분들 때문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빠지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럼 얘가 안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한 7만 9천 원, 8만 원이 언저리 때에서부터 뭐 10만 원대 초반? 뭐 그 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올라가고 있던 이유가 다음 주부터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몇몇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건데요. 예. 헬릭스미스는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들은 없네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죠. 수급을 봐도 예. 외국인 기관 양매도예요. 예.
양매도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6개월 동안 갖고 계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8만 원 깨지면 안 됩니다. 예. 8만 원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6개월 정도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예. 살만한 종목 많거든요. 예. 근데 굳이 헬릭스미스로 6개월 정도를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다른 종목 중에서 6개월 정도 투자해갖고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라면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반등 나오게 되면 10만 원대 초반이 저항자리대예요. 예.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호텔신라 들어와 있는데요. 4477님의 매수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 85,800원, 비중은 20% 담으셨어요. 일단은 오늘 종가를 봤더니 94,900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수급도 좋고 얼마나 보유를 하고 가면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재현 전문위원께서는 호텔신라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묶고 더블로 가야죠. 정말요? 네,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호텔신라를 보게 되면 면세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성장은 꾸준해요. 신문기사에 종종 좀 나올 거예요. 면세점 매출 사상 최고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고 중요한 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성장이 없어요. 2014년도 15년도에 주춤했다가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 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소위 말해서 우량주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적게 빠졌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들은 실적이 버텨주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호텔신라를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수 단가가 일단 좋아요. 85,000원대 좀 적당하게 잘 잡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 한국 방문도 가능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한령에 있어서 해제,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면세점 쪽이나 호텔신라 이런 쪽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0만 원대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한 9만 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더 가져간다면 10만 원대 위로는 넘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일단은 미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더 큰 수익을 내고 10만 원대까지도 돌파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큰 수익 보시고 또 다른 종목도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연결 다 되셨고요. 지금 혹시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계신 거죠? TV 음량을 약간 줄여주시고요. 전화기 소리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일단은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어머니? 네, 여보세요? 네. 네, 저는 들리는데요. 다른 분이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잘 전화 받고 있고요. 아, 예, LBA 바이어요? 네네네. 그럼 아,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 한번 알려주실까요? 아, 그 24,150원이고요. 네. 30%요. 아,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 좀 많이 하락세가 나왔죠? 예. 이게 산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네,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빠져가지고 놀라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좀 계속 보유를 하고 가도 괜찮은지 정재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예,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이거 올해 사셨죠, 올해? 올해 한 2주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2주? 예, 얼마 안 됐어요, 산지. 얼마 안 해? 12월 30날 사셨나 보네, 그럼? 예, 그거 말일쯤 샀을 거예요, 12월. 고점에 사셨네? 좀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샀죠. 왜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근데 이거 바이오가 자꾸 괜찮다고 하고 이게 이래서 샀는데, 좀, 나는 바이오를 잘 안 사는데. 바이오를 안 사는데 왜 바이오를 사셨어요? 이게 LBL 바이오가 저기 1월 달에 많이 올라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샀더니. 서울경제에서요? 예? 서울경제에서 이 방송에서? 아니, 여기서 말고 다른 데 사람들이 주변에. 아이고, 어머니.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어머니가 네. 단기로 보셨죠? 예, 단기도 좀 길게 봐서 많이 오르면 조금 길게도 보는데 길게 가서 또 별로 수입이 없으면은 많이 올라갈 너무 건데 길게 안 16,000원까지 가지고 빠져도 버틸 수 있겠어요? 네? 16,000원까지 빠져도 버티실 수 있겠냐고요, 어머니. 그렇게 했다가 또 얼마나 있으면 올라갈까요? 글쎄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머니. 자,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네. 주위에서 바이오가 좋다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이 종목을 사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안 하고 어머님이 그냥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소문 듣고 막 산 거죠, 주변에. 그 두 번째는 네. 그 산 돈은 어머님 돈이에요. 남의 돈이 아니라, 그죠? 네. 그럼 어머님이 확인을 하셔야죠. 나 IT를 사려고 원래 IT 사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왜 어머님 돈인데 왜 어머님이 IT를 사려고 했는데 왜 바이오를 사셨냐고요. 나 같으면 IT 샀어요, 어머니. 저 같으면. IT도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거 거리 실을래다가 이거 사가지고. 자,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 어떻게 ABL 하면 좋을까요? 바이오는 네. 기술력은 있어요. 이중항체에 관련돼 있는 기술은 있어요.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어머님이 매수한 단가가 저항 자리대에 있는 자리대에서 어머님이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밀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눌리게 되면 2만 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눌릴 수가 있어 보여요. 한 2만 500원, 2만 원 요 자리대까지는 네. 밀릴 수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당분간 이 친구는 좀 박스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매수가 정도 그 자리대에서부터 한 2만 원 정도 때 그렇게 좀 박스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박스권 움직이는 게 좀 길까요? 응? 박스권은 2만 원 선에서 제가 매수한 금액에서 2만 원 선까지 빠지면서 또 박스권에서 좀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2, 3월 달도 넘겨갈 것 같아요. 네? 한 2월 달, 3월 달 넘어갈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 거 알았으면 언제 올라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예상이죠. 네, 그렇죠. 예측이고, 그죠? 네, 네, 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 올라갈까? 그것만큼 정말 불투명한 질문이 없어요, 어머니. 다만 어머님이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네. 내일 이거 21,500원 깨면 안 돼요, 어머니. 21,500원 깨면 2만 원대까지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머니 21,500원 깨지면 어머니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한 2, 3개월 가지고 있어도 이게 별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손절해야지 되죠. 2, 3개월을 갖고 계신다라면 반등은 일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올 거지만 얼마까지 나오느냐 또 이게 그걸 모르니까 그죠?
참 어머니 3만 원도 안 나올까요? 참 답답하네 어머니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요 어머니. 네. 이거 장투하려면 1년 이상 가져가세요. 이거 만약에 투자 마인드로 가져가시겠다면 이거 1년 이상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머니 3만 원 이상 갈 수도 있어 보여요. 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근데 한두 달 갔다가 평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1년 가져가서 뭐 3만 원까지 벌려면 손절하고 다른 거 사는 게 낫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그죠? 그렇게 하시든가. 21,500원 깨지면 안 되는 거고. 네.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정도에서 정리하세요 어머니 그럼. 아, 예. 그러면 내일 봐서 저기 매도해야 되겠네, 그죠? 네. 한 1년쯤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면 이 상태에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어머니. 예. 내일 매도 그냥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내일 지켜보시고 손절가는 21,500원을 잡아드렸으니까요. 일단은 내일 혹시라도 손절을 정말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시장 내내 지켜보시다가 내일 8시에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갈 건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서부 T&D 네, 매수가 비중은요? 9,000원에 30%예요. 9,000원에 30%요? 예. 되게 오래 보유를 하고 오셨네요. 아니에요? 한 얼마 안 6개월, 됐어요. 6개월가량 보유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제가 한 달 됐나요?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달이 안 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서부 T&D에 대해서 정재현 전문위원과 함께 전망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배당은 받으셨어요? 제가 배당을 근데 그게 제가 지금 거시기로 확인하는데 어떻게 배당을 못 줬는가를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배당을 주긴 준다고 하는데 뭘 주는가 모르겠네요. 뭘 주는가 모르겠다고요? 예. 돈을 주든가 주식으로 주든가 할 거예요 아버님. 그렇게 뭘 줬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배당은 나올 거고요. 예. 지금 봅시다. 싸요 주가가. 싸요? 주가는 싼데요. 예.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올해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하게 되면 이쪽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관광 호텔, 쇼핑몰, 물류시설 운영하고 있고 석유류 판매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이렇게.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게 요거 배당락을 수정주가를 빼면 예. 지금 아버님 매수하신 단가를 좀 보니까 한 12월 중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12월 중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빠졌다라고 한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냥 장기 가려고 그냥 샀어요. 장기로 가시려고 사셨다? 장기. 그러니까 장기 길게. 예,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려고. 일단 가져가세요, 아버님. 예. 그럼 지금 뭐 장기로 본다라면 예. 가져가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당분간 좀 빡세요, 아버님. 이거 7,000원, 8,000원 이하 하회할 수도 있어요. 예. 하회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많이 빠지면 이거 한 7,500원 정도 때까지 보이기는 해요. 예. 7,500원 정도 때까지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배당은 나왔으니까 그리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아버님. 여유 있게. 예. 아시겠죠, 아버님?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서부 T&D를 끝으로 오늘 저희 상담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지금 시장도 좀 심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팁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정재현 전문위원의 강의 들어보는 시간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일단은 지금 유튜브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많은 글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 주제부터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아, 일단 일단은, 오늘은 월요일이라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더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에 있어서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빠지면서 주위에 이제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거나 하게 되면 한결같은 얘기, 그러니까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쟁은 쉽게 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변동을 줄 만한 요인은 충분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변동성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국과 이란 쪽에서 극단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좀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옵션 테이블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그 다음에 개인 금융투자 다 있는 상황들인데 금융투자는 하방 쪽으로 좀 베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좋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하락의 변동성을 줄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밀리면은 선물 기준으로 약 한 28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때까지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밀리게 된다라면.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285포인트 정도 때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번 주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온다라면 옵션 기준으로, 선물 기준으로 약 한 4포인트 정도? 4포인트 정도 밀리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보게 된다라면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금융투자가. 그러면 이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를 해줘야 돼요. 매물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주지가 않는다라면 지수는 변동이 어쩔 수 없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쪽에서 받아주는 것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좀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물 소화 구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과 이란의 이슈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마디가 다 끝났고요. 그러면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저도 심리가 좀 불안불안하겠죠.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란에서 미국 폭격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쉬운 두 곳에 지정을 해놓고서 그거 공격하면 또 거기 또 공격한다는데 불안불안하겠죠. 불안불안한데 그렇게 전면적인 행동을 좀 취할까? 그것도 사실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란 공습을 하려다가 직전에 멈췄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이 민간인 사상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멈춰 세운 그런 이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고민을 하겠죠. 사실 이 조정을 벌인 부분들은 이란 쪽의 이슈도 있지만 북한 쪽의 이슈도 있어요. 신년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 독자 노선이란 자력갱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도발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란발 이슈가 터지고 났고 그게 중첩되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게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이 고민이겠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느냐,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 한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삼성 디스플레이향 수주 공시 정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ICD, FNS텍, 필옵틱스, 원익 IPS, 그 다음에 1월 2일 날에는 필옵틱스, ICD, DIT, 영우 DSP, 힘스, HB테크놀로지, K맥, 미래컴퍼니, TSE, 로체 시스템즈 이렇게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이쪽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ICD 오늘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시장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필옵틱스 올랐어요. 원익 IPS 버텼습니다. 영우 DSP 버텼고 HB테크놀로지 버텼고요. 로체 시스템즈 마찬가지로 버텼어요. 지금 조정을 받을 때에는요. 올 한 해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을 선택을 해서 내가 정해져 있는 포지션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예를 들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어느 어머님께서 MC넥스를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이거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사실 갖고 있어도 되는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3만원대 초반짜리 때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향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MC넥스가 이렇게 올라갔을까를 돌이켜보게 되면 실적이에요. 성장이고. 성장을 한다는 건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수주를 받았던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기업들이 실적이 올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흥구석이 막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저는 얘기 안 하잖아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죠?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올해 성장을 하는 애들.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는 좋겠지만 그 기저효과보다도 더 좋은, 더 성장을 하고 실적이 훨씬 더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돼요. 반도체,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밸류 부담이 좀 있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조정을 기다리면 되겠죠.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디스플레이, 소재,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정부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소부장 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 수혜주로. 예산까지 편성해놨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부동산 대책 더 실패했다고 봐요, 이번 정부. 계속 집값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실패했다고 봐요. 근데 부동산에도 실패를 했다라면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의 소부장이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인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소재, 부품이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고 이번 조정 타이밍에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꼭 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이란 이슈로 인해서 월요일장부터 참 힘들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번 주 남은 4거래일은 조금 덜 힘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재훈 의원이 이번 주 시장 전략 좀 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하락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덜 조정받는 주도주, 계속해서 정재훈 의원은 여러분들께 IT 관련해서 좀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향 수주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도 짚어드렸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쪽도 계속해서 조정받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 찾아가셔가지고 직접 질문을 무료니까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4989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라고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 문자 답장 가시면은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정재훈 위원께서는 잠시 뒤에 9시부터 배트맨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으린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잠시 뒤에 2부에서는 정재훈 전문위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정해드릴게요. 다른 전문가가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